안녕하세요, 김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사랑니 뽑은 똘망이 엄마예요. 자, 저희가 임산부의 치과치료 주의사항 1편으로 현재 지금 임신 중인 똘망 엄마가 사랑니 뽑은 브이로그를 올렸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임산부의 치과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저희 똘망 엄마가 사랑니 뽑은 영상을 가지고 사랑니를 뽑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임산부의 치과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임산부가 치과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포감이 있어요. 맞아요. 우선 무슨 공포감이 있나 좀 하나씩 봅시다. 우선은 임산부가 치과 치료가 어려운 요인이 우선 첫 번째,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약을 먹어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타이레놀 하나 먹기도 참 고민하는. 그렇죠. 그리고 마취주사약, 그 마취주사약도 약성분 때문에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이 엑스레이가 또 태아에 무슨 영향을 줄까가 또 부담스럽고, 또 이 치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부가 만삭일 경우에는 한 자세로 똑바로 오래 누워 있기를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좀 부담스러워하죠.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그래서 임산부 치과 치료 시기는 첫 1기, 임신을 3기로 나눴을 때 첫 1기는 이제 태아가 한참 세포가 분열하고 여러 기관과 장기와 이런 형태를 구성하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위험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피하는 걸 많이 권유하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임신 3기 같은 경우는 이 치료 시간,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때도 조금 많이 피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임신 2기를 치과 치료에 적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 먹는 약이 많이 공포스러우실 텐데, 이제 저희가 먹는 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항생제랑 진통제죠. 보통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준의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이 페니실린 항생제인데, 이것은 인부에서 이미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 중에서도 이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는 보통 인부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진통제를 처방하는 게 치과에서 처방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분들에게 처방 받아올 것을 권유드리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일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치과 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임산부들에게 주의하거나 심각하게 얘기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는 좀 그랬다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산부인과 측에서도 너무 아프면은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라고 잘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좋은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산부인과에서 이런 약을 처방받으라고 했을 때도 전혀 거부감 없이 잘 처방받아 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취 주사약. 이제 마취 주사약은 보통 이제 주사약에 리도카인이나 아티카인이라는 약을 쓰고요. 거긴 좀 에피네프린이라는 일종의 좀 지혈 성분이 좀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 등이 또 임산부에게 이미 안전하다는 것은 또 증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마취 해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치과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방사선 촬영입니다. 치과는 아무래도 치아가 뼈 안에 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통 치과 방사선 사진은 예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엑스레이를 착 조여가지고 엑스레이 판에 새겨진 그런 형태의 엑스레이인데, 요즘은 특히 이 치과 쪽은 엑스레이가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설량, 정말 엄청난 저설량으로, 치과에 오신 분들 알겠죠? 좀 정형외과나 이런 데보다는 좀 기계가 뭔가 좀 특이해요. 작아요.
뭔가 되게 뭔가 기계적이고 뭔가 좀 미래적이고 좀 그런 엑스레이로 촬영하죠. 되게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설량으로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저설량을 촬영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디지털 처리를 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그 정도 설량이면은 엑스레이가 거의 잘 안 보였을 텐데 요즘은 그거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엑스레이 양을 줄이면서도 선명하게 컴퓨터가 이제 다 처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설량으로 좋은 품질의 엑스레이를 얻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국내 방사선 입안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촬영하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노라마 촬영 같은 경우는 인부에게는 거의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반드시 촬영할 때 우리가 이 납복이 있거든요. 이 납복을 착용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태아에 그 작은 설량마저도 태아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납복을 착용해야 되고, 뭐 보통은 임신 중기 12주 이후에 촬영할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정확한 건 이제 산부인과에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서 만약에 좀 미루거나 조금 땡기거나 해서 치료받는 거는 뭐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산부인과 갔을 때 12주 이후에 안 하고 네, 뭐 그렇게 하지만 또 치과에서 이제 간혹 치과용 CT를 찍는데 아무리 치과 치료 CT가 저설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CT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치과 치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삭의 임산부는 오랜 시간 누워 있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치료 시간을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치아 염증이 잇몸 염증, 치아 염증이 임산부 시기에 방치하면 조사나 위험이 거의 한 8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산부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치과 치료를 더 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태아에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가 태교에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치과 치료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염증 같은 걸 주의하자고 했는데 치아에 염증 생기는 게 이제 신경 치료죠. 그리고 이제 잇몸에 염증 생긴 걸 치료하는 게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잇몸에 염증을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니죠. 사랑니도 잇몸 주변을 띵띵 붓게 하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데 항상 임신이 치과 치료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음에도 사실 불구하고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뭐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 예정이거나 임신 계획 중에는 미리미리 치과 치료, 특히 아까 말했던 신경 치료, 그 다음에 잇몸 치료, 사랑니 발치, 여건이 되면은 임신 예정일 경우 이 세 가지는 꼭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미리 해둬서 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임신 중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잇몸 염증은 조사나 발생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 한두 달, 뭐 정 안 되시면 뭐 두세 달에 스케일링 한 번씩 받는 게 좋으세요. 맞아요. 가격 부담도 없을 것 같아요. 의원은 10%만 자기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보통 임신이 아닌 시절에 받는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의원급에서 스케일링하면 한 17,000원에서 2만원 내로 받을 수 있는데 한 그것의 3분의 1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스케일링 꼭 받으시고, 본인이 정말 양치를 굉장히 잘한다면 뭐 사실 상관없는데 사실 일반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리고 임신 중엔 잇몸 싫어가지고 양치할 때 세게 하면은 싫어.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임신 중에는 좀 잦은 스케일링을 할 것을 권유드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임신 중에 좀 치과 치료를 과하게 하게 되더라도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의사와 치과 의사에게 잘 조언을 받으면서 이제 굳이 아픔을 참지 말고 치료를 시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임산부라든가 혹은 임신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항상 말했다시피 미리미리 좀 신경치료, 잇몸치료, 사랑니 발치를 미리 해두시고, 그리고 임신 중에는 뭐
한두 달 혹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혹은 잇몸 관리를 꼭 해주셔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가기 전이 무섭지 막상 가면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치과가 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오니까 아픈 거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면은 그렇게 아픈 과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했지만 치과는 아픈 다음에 치료 받으러 오지 마세요. 그럼 더 비싸고 아프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아프기 전에 관리 받으러 오는 과입니다. 치과는 관리 받으러 오셔야 돼요. 아프고 난 다음에 치료 받으러 오시면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실제로 우리 똘망 엄마가 사랑니 빼는 영상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